자, 그럼 이번에는 이 조사기획부에서 추진 중인 예금자 보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걸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예, 그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재산조사 같은 경우 저희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받는 건데요. 하지만 그 현재는 해외 기관으로부터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은닉재산의 경우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들어오는 주변인 신고에 이제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이제 우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예보에 돈을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외 현지에서 내 주변 사람이 부실 관련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해외에 계신 분들의 신고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예보법을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돈을 갚지 않은 지 2년이 경과했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부실 관련자 중 해외에 이제 재산을 갖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작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국내 12개 법률에 이미 이제 금전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요. 성범죄자 같은 그 법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까지 다 합치면 약 한 50개 법률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 이 명단 공개 말고도 조사기획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요즘 이제 미국 그 대선 후보들이 네네. 모두 이제 친가상자산 정책을 이제 펼 만큼 네. 가상자산이 이슈인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갖고 계신가요? 아니, 저는 그냥 관심만 갖고 보고만 있습니다. 네. 네, 가상자산은 그 주민등록 번호를 그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거래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실 관련자들도 그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재산을 숨기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쁜 짓을 도모하고 있네요. 이 앞서 공사가 여러 기관에게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자료를 받을 수가 없나요? 예, 뭐 안타깝지만 공사는 그 현재 예보법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나 보유 현황 같은 자료를 직접 받아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개정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행법 하에서는 숨겨놓은 이 가상자산을 추적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뭐 그건 아닙니다. 예, 이제 거래소로부터 저희가 직접 자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작년에 제가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으로부터 그 일부 부실 관련자의 5년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이제 한번 받아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휴은행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살려고 하면 그 거래소와 연계된 그 시중은행 계좌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은행을 제휴은행이라고 합니다. 거래소마다 이제 연계된 은행이 다 다르고요. 이 계좌는 그 본인 실명으로 가입을 해서 추적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현재는 거래소로부터 직접 이제 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제휴은행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마치 이제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대응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공사는 그 부실 관련자의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재산이 없는지 자금 흐름을 조사해 왔는데요. 그 가상자산 간접 조사는 이제 거기서 착안한 방법입니다. 그 거래 내역 비고란에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이 있다면 이제 부실 관련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한다는 이제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거래를 좀 많이 한 부실 관련자가 있었나요? 네, 그 부실 관련자 한 30명 정도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을 때 네. 거래소에서 이제 제휴은행으로 입금하고 제휴은행에서 거래소로 지급한 금액은 각각 한 30억 원이 넘었는데요. 저희도 뭐 생각보다 거래 규모가 커서 좀 놀랐습니다. 와, 그러네요. 30억이라는 생각보다 꽤 금액이 큰데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그 고액 부실 채무자 중에 3년 4개월 동안 총 한 90차례에 걸쳐서 약 한 16억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확인 후에 신속하게 압류를 이제 해봤지만 타 기관에서 먼저 압류를 걸어 놓았고
그리고 또 잔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회수 실익은 없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거래소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좀 아쉬움이 남으셨겠어요. 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도 간접조사 결과로 부실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저희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데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게 가상 자산이잖아요. 코인 이런 건데 어떻게 현금으로 가져오죠? 그게 이제 주식을 파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아.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은 이제 정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이제 판 돈이 그쪽으로 입금이 그쵸. 되잖아요. 가상자산도 팔기 위해서는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을 그 계좌로 이제 옮긴 다음 팔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옮긴 가상 자산은 어떻게 팔아요? 이제 이때는 법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원에는 이제 압류한 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집행관이 이제 따로 있는데 이제 집행관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을 대신 팔아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설명만 들어도 현금화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어려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 전례가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압류한 가상자산을 팔 때가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법원에 담당 집행관이 이제 있었지만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법원 집행관 명의의 계좌도 이제 개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거래소를 3번이나 방문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를 개설하는 데에만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인데요. 정말 어렵게 회수에 성공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공공기관 최초로 이제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 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최초요. 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집념 굉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가상자산 간접조사는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먼저 제안하셨어요. 그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고 하신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장님 덕분에 조사기획부에서 하는 부실 책임 추궁 업무와 가상자산 조사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조사기획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에 계속 힘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도 간접조사에 안주하지 않고 더 촘촘하게 건물망을 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우리 재산조사 업무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수집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처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계획입니다. 그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현지 교민 커뮤니티나 언론 매체를 통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계획을 앞두고 계신데요. 기존 업무와 새롭게 진행하고 계신 가상자산 조사까지도 모두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자금 회수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일이 곧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공사의 부실 책임 추궁 업무와 가상자산 조사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안병률 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KDRC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